마음을 비우고 형태도 버려라. 마치 물처럼. 물은 흐를 수도 무언가를 파괴할 수도 있다. 물이 되어라, 친구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술의 달인이자 배우, 지도자, 감독, 각본가, 액션씬 연출가,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한 브루스 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그의 본명은 사실 브루스 리가 아닌 리 샤오룽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브루스 리의 가족은 자신들이 무서운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죽고 브루스의 엄마가 다시 임신을 했을 때에는 태어날 남자아이에게 저주가 오지 않도록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은 사업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요. 후에 배우가 될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공포에 떨며 아이에게 이진번이라는 여자 이름을 붙이고 귀에 구멍을 뚫어 피어스까지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악령의 눈을 속이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브루스 리는 3개월 때의 여자아이 역으로 TV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브루스라는 이름을 붙인 건 출산 때 옆에 있던 간호사라는 설도 있고 그를 길러준 베이비시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본래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이진번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언젠가 태어난 동네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자 그는 결코 같은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의 리엔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그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게 판매대에서 사과를 훔쳤고 부모님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장난꾸러기 소녀는 수학과 영어 공부를 싫어했고 동네 남자애들과 싸우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문제아였죠. 잦은 촬영도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급기야 그는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요. 13살 때 그는 동급생과의 싸움에서 크게 당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학교 공부 대신 춤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꾸준한 훈련을 통해 홍콩 차차차 댄스의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죠. 그가 이런 공적을 세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어떤 때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갔습니다. 브루스 리는 친구 윌리엄 첸에게 쿵푸 도장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브루스와 윌리엄은 3번이나 부모님을 찾아갔고 마침내 부모님의 동의를 얻게 되죠. 브루스 리는 무척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석처럼 굳은 일만 끌어당겼죠. 댄스로 성공을 거둔 그는 다음으로 새로운 정점을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브루스는 쿵푸 스승 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당신이 쿵푸의 달인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차차차 댄스라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기술을 융합시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연문의 제자가 된 후에 브루스 리는 마치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도장에 남아있어서 억지로 쫓아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방과 후 저녁 4시에 왔다가 저녁 11시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는 연습 중에 옷이 땀으로 흠뻑 젖게 되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깅 5km, 팔굽혀펴기 100회, 무한히 반복되는 샌드백 펀치 연습, 아크로바틱, 근접전 같은 메뉴를 통해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어느 날 댄스 파티에서 브루스는 젊은 미국인 해군이 젊은 중국인 여성을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브루스는 혼자였고 미국인이 대다수였죠. 이 사건으로 브루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다행히 그의 출생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는 본인이 태어난 나라인 미국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고 나서야 그곳에서 중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세탁소나 저렴한 식당 정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시애틀의 한 대학에 입학해 쿵푸 레슨을 맡으며 자신의 도장을 열게 됩니다. 게다가 제자에게 동양 철학도 가르칩니다. 이곳에서 그는 장차 그의 아내가 될 여자와도 만나게 되죠. 린다는 우리는 학교 근처에서 쿵푸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 공격을 반격하며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레스토랑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죠. 라고 회상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린다의 부모와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약혼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아시아인의 외모를 가진 남자가 요상한 복장을 입고는 정체불명의 중국 무술로 미래의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하니 말이죠. 그들이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브루스와 린다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변함없이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브루스는 그녀의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두 사람은 미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브루스 리는 배우로서도 무술의 달인으로서도 온 세상에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할리우드에도 알려지고요. 그리고 롱비치에서 미국 최초로 열린 쿵푸 대회에서 검은띠 보유자이자 최강의 라이벌이었던 이노산토와 대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패한 이노산토가 브루스의 제자로 들어가며 브루스의 권위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무술학교 지도자들은 브루스를 반대하고 있었고 레슨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를 집회로 불러냅니다. 브루스는 상대가 선출한 라이벌과의 대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죠. 만일 지게 된다면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하고 반대로 이긴다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브루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 후 경의를 담은 예를 취하는 브루스를 향해 적은 비열하게 등을 내리쳤습니다. 등뼈가 부러진 브루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눕지도 서 있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의자에 고정된 채로 몇 달 동안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에게 책 몇 권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는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읽어버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잘하면 간신히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 거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는 몇 톤이나 되는 책들을 섭렵하며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해서 몸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고 연기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죠. 브루스 리는 늘 과도한 일정을 소화해내며 다양한 훈련으로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람의 신체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받은 약을 대량으로 먹고 있었는데 종종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와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다툰 뒤에 그는 홍콩으로 떠나 영화 사막유의 제작에 나섰습니다. 7월 20일 브루스는 친구들과 함께 여배우인 베티 팅 페이에게 갑니다. 그녀는 브루스의 애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베티는 그에게 약을 먹이고 침실로 옮깁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를 깨우려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스피린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브루스 리 주변에는 그를 질투하고 그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주를 받아 오래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내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 리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화에서 나온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스피드, 파워, 그리고 강렬한 펀치 등 유일무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의 움직임은 캠코더로 촬영하기에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사진기사가 펀치를 좀 더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쪽 팔 2개의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새끼손가락으로 매달리거나 공중에 내던진 쌀알을 젓가락으로 집어들 수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그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정의의 길로 나아간 영웅이자 잔인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생활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상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의 팬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는 앞으로도 위대한 전사이자 배우이며 그리고 멋진 인격을 갖춘 브루스리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